하겠느냐? 오라버니, 제발 진정하셔요. 비켜라! 조용하던 집안에 갑작스레 벌어진 소란. 대체 무슨 일인 걸까? 네가 감히 이 같은 더러운 짓을 하고도 살아남을 줄 알았더냐? 그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시끄럽다! 넌 우리 집안의 수친이라. 그래요. 그렇게 죽이고 싶으시다면 죽이십시오. 신국의 충신이라 칭송받는 김유신 장군께서 제 손으로 노인은 물론이고 태중의 조카까지 죽였단 소문이라도 났다가 참으로 재미있겠습니다. 뭐라? 소란을 일으킨 이는 바로 신라 최고의 명장 김유신 장군이었다. 부려라. 예? 아이, 장군님, 제가 어찌...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김유신은 임신한 동생을 죽이려는 걸까? 내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손가락질을 당한데도 너희 과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우리 집안을 더럽힌 죗값은 치러야지.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실행으로 옮기는 김유신. 그런데 당장 멈추지 못하겠소! 경만공주님, 춘춘공도 오셨습니까? 아니 유신랑, 대체 이게 무슨 일이오? 자고로 여인이라 하면 자신의 정절을 목숨만큼이나 소중히 지켜야 하거늘 제 누이는 그러하지 못하였으니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해서 누이를 죽이겠다는 것이오. 소신의 집안일이옵니다. 부디 관여치 말아주십시오. 누이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 누이에게 정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유신랑에게도 잘못이 있지 않겠습니까? 춘추공께서는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실 처지가 아닌 듯 싶사옵니다만 유신랑, 그게 무슨 말이오? 혼인도 안 한 제 누이에게 애까지 베게 만든 것은 바로 춘추공 아니십니까? 놀랍게도 이 소란의 원인은 바로 김춘추였던 것. 잘 보십시오, 춘추공. 공께서 한 일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불러왔는지 말입니다. 멈추시오! 내가 다 책임질 터이니 제발 그만하시오. 그래요, 유신랑.
오라비로서 화가 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허나 춘추가 다 책임지겠다 했으니 이제 그만 화를 푸시지요, 유신랑. 공께서 제 누이를 어떻게 책임져 주실지 소신 잘 지켜보겠습니다. 신라의 명장 김유신 그리고 삼국통일의 주역 김춘추. 신라를 뒤흔든 이들의 갈등 사이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 때는 소란이 일어나기 석 달 전. 송구합니다, 춘추공. 괜찮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방으로 드시지요. 제가 얼른 약을 내오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뜻하지 않게 부상을 입게 된 김춘추. 때문에 그는 김유신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김춘추 앞에 나타난 이는 김유신이 아닌 그의 동생 문희였다. 갑작스러운 만남에 두 사람은 적잖이 당황하게 되는데 벌써 와 있었느냐? 오라버니, 못하느냐? 어서 치료해드리지 않고. 예. 그렇게 김춘추와 문희는 잊을 수 없는 첫 만남을 갖게 된다. 아니 문희가 정말 그랬단 말입니까? 아마 많이 놀랐을 겁니다. 계집아이라 집안에서만 키웠더니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아, 네. 자. 술이. 문희야, 그 술 좀 내오거라. 조금 전에 많이 놀라셨지요? 송구합니다, 낭자. 사죄의 의미로 제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 문희야, 얼른 받지 않고 못하느냐? 춘추공께서 무안해하지 않겠느냐?
유신랑께서 참으로 어여쁜 누이를 두셨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소신이 키워서 그런지 누이가 아니라 오히려 딸 같은 아이입니다. 문희낭자께서는 아주 좋겠습니다. 이리도 아껴주시는 오래비가 있으니 말입니다. 소녀 한 잔 올리겠사옵니다. 자,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김춘추와 문희는 서로 호감을 갖게 된다. 다음 날 춘추공,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땅자,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공께서 어찌 제게 이러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땅자, 누가 듣겠소? 어젯밤 내가 과음한 탓에 그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낭자. 오라버니께서 이 일을 아신다면 소녀는 죽은 목숨이옵니다. 낭자, 일단 이 일은 우리만 아는 비밀로 합시다. 우리만 함구하면 유신랑이 이 일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녕, 이 사실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다 책임질 터이니 제발 그만하시오. 그래요, 유신랑. 오라비로서 화가 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허나 춘추가 다 책임지겠다 했으니 이제 그만 화를 푸시지요, 유신랑. 춘추공은 지금 당장 혼례를 준비하거라. 지금 당장이요? 너도 방금 말하지 않았느냐? 책임지겠다고. 책임지지 못할 거였으면 애초에 건드리지를 말았어야지. 알겠습니다. 덕만공주의 중재로 문희는 김춘추와의 혼인이 결정되며 가까스레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오라버니, 조금 전에 오라버니 행동은 정말 진짜 같았습니다. 어찌나 실감나던지 소녀 오금이 다 저렸습니다. 그리 실감이 났었더냐? 갑자기 달라진 두 사람의 태도. 이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송구합니다, 춘추공. 그러지 마시고 방으로 드시지요. 제가 얼른 약을 내오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검술 연습 도중 부상을 입게 된 김춘추. 하지만 이는 김유신의 계획이었다. 소녀 한 잔 올리겠사옵니다. 예. 오라버니,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춘추공은 분명 다음 보위에 앉을 제왕감이다. 네가 춘추공과 혼인만 한다면 넌 이 나라 신라국의 왕후가 되는 것이야. 그럼 잘 매시거라. 이 모든 일은 신라의 왕족인 김춘추와 혼인하기 위해 김유신 남매가 꾸민 일이었던 것.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절대 늦춰서는 아니 될 것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오라버니. 오늘 밤만 무사히 지나가면 우리가 바라던 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겠구나. 그렇게 김유신의 철저한 계획 덕분에 문희는 김춘추와의 혼례를 올리게 되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춘추공 제 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유신랑. 소중히 아끼고 평생 연모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혼인을 하셨다고요? 감축드립니다. 서방님. 그런데 놀랍게도 김춘추는 문희와의 혼인이 처음이 아니었다. 미리 기뜸이라도 해주셨으면 선물이라도 준비했을 터인데. 부인, 내 말을 전하려 했는데 서방님, 부인이라니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불편한 몸으로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어서 안으로 드시죠. 예기치 않은 김춘추 본처의 등장으로 즐거웠던 혼례자리는 긴장감만이 감돌게 되는데 서방님께서 유신랑 누이와 혼인을 하시다니 유신랑께서는 복이 참 많으신 분 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몰락한 가야국 출신의 유신랑께서 대신라국의 정통 왕족인 서방님과 사돈을 맺다니요. 천운도 이런 천운이 있겠습니까? 부인. 서신의 생각도 같습니다. 아니, 미천한 누이를 받아준 춘추공께 이 고마움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멈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사돈이 된 것도 인연인데 한 잔 받으시지요.
자, 드시지요. 그러시죠. 김춘추와의 혼인으로 왕족의 아내가 된 문희. 하지만 그 자리는 예상치 못했던 첩의 자리였다. 아니 새 신랑께서 이리 취하시다니. 이래서야 초회를 어찌 보내시려고 이러십니까? 나 괜찮습니다. 문희야. 자자, 그럼 푹 쉬시지요. 다음 날 전날 과음을 한 탓인지 평온하지 않은 아침을 맞이하는 김춘추. 그런데 과연 첫날 밤을 치른 신혼부부의 방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저 형이 왜 여기에? 놀랍게도 김춘추와 함께 있는 이는 문희가 아닌 그녀의 언니 보희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가 있는 곳은 바로 처형의 방이었다. 아니 춘추공. 유신랑. 대체 왜 여기에 계신 것입니까? 유신랑. 나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춘추공! 대체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아직 혼인도 치르지 않은 제 큰 누이와 조야를 지으시다니요! 그것이 제가 보희 남자도 함께 첩으로 드리겠습니다. 문희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 많이 놀랄 것입니다. 어서 가서 문희를 달래주시지요. 예, 그래야겠습니다. 보희야, 정말 고생했다. 고생은요. 이게 다 오라버니가 도와주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 또한 김유신의 계략 중 하나였던 것. 대체 이들에게 숨겨진 내막은 무엇일까? 오라버니,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그것이 문희와 춘추공의 혼례를 막아주십시오. 뭐라? 춘추공과 혼인을 해야 할 사람은 문희가 아니라 바로 접니다, 오라버니. 문희가 제자리를 가져간 것입니다. 아니, 대체 무슨 말이냐?
오라버니께서 춘추공을 집으로 매시기 며칠 전 소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소피를 보는데 말입니다. 글쎄, 제가 본 소피로 인해 서라벌이 잠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도 꿈이 흉측하여 그 꿈 얘기를 문희에게 했더니 언니, 그 꿈 나한테 팔면 안 돼? 뭐라고? 이 망측한 꿈을? 내가 비단 한 필 줄 테니까 그 꿈 나한테 팔아라. 왠지 나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 그래. 알았어. 문희는 처음부터 그 꿈이 춘추공의 아내가 될 꿈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제자리를 찾아야겠습니다. 보희야, 문희와 춘추공의 혼례는 덕만공주님께서 명하신 일이다. 헌데 어찌 이를 막을 수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라버니와 문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보희야! 그래도 춘추공의 옆자리에 있고 싶은 것이냐? 네, 오라버니. 도와주십시오. 춘추공이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시집가지 않을 것입니다. 김춘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두 여동생. 결국 김유신은 큰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문희야, 일어나시지요. 자, 그럼 푹 쉬시지요. 서방님, 들어가시지요. 차마 큰 누이 보희의 애원을 거절할 수 없었던 김유신. 결국 보희까지 김춘추와 혼인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오라버니께서 왜 이곳에 계신 겁니까? 서방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춘추공은 네 언니 방에 있다. 네? 보희도 춘추공의 첩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오라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와 보희 모두 춘추공과 혼인하게 되면 우리 집안에서 정실 부인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너희들 중 한 명이 정실 부인이 되어야만 이 나라 왕실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꼭 그리할 것이다. 가족에게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왕족이 되고자 했던 김유신. 그가 이토록 왕족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경지대에 오랑캐가 들끓고 있다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폐하, 소신이 진압하고 오겠사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겠는가?
맡겨만 주십시오. 아니되옵니다, 폐하. 절대 윤호하셔서는 아니되옵니다. 춘추공께서는 신라국에 얼마 남지 않은 정통 왕족이시옵니다. 전장에 나아가 자칫 목숨이라도 잃게 된다면 이는 대신라국의 크나큰 위기로 돌아올 것이옵니다. 하면 신라국에 용맹한 화랑을 보내시지요. 그들은 전장터에서 죽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하니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게 싸웁니까? 소신이 출전하겠사옵니다, 폐하. 그래 주겠는가? 소신 김유신, 승전부 없이는 절대 살아 돌아오지 않을 것이옵니다. 단지 왕족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김유신은 위험한 사지로 내몰렸던 것이다. 자, 마십시다. 그나저나 김유신 그것이 전장에 나간 지도 제법 지난 듯한데 이 살았다는 건지 죽었다는 건지 영 소식이 없습니다. 어차피 패할 전쟁이었습니다. 김유신이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일찌감치 죽었거나 아니면 살아 돌아온다 해도 최소한 반병신은 되었을 것입니다. 하기야 몰락한 가야놈 하나 죽었다고 신라국이 뭐 피해라도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대감님들, 여기 계셨습니까? 김장군, 여기 어떻게? 폐하께 승전 소식을 전하려 했건만 이놈의 말이 글쎄 궁이 아니니 이 기방으로 소신을 데리고 왔지 뭡니까? 돌아가려는 찰나에 대감님들이 이곳에 계시다기에 말 한 마리 좀 빌려갈까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말은 왜 필요한 겁니까? 소신이 다시는 기방에 드나들지 않으려고 그놈의 목을 베어버렸거든요. 소신도 위대하신 신라국의 훌륭한 왕족들처럼 기방 출입을 끊고 무술에 더욱 정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장군! 신이! 감사 인사가 늦었습니다. 덕분에 전장에 나가 더 큰 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신라의 속국 중 하나인 가야국의 왕자였던 김유신. 망한 왕족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그는 누구보다 신라의 왕족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오라버니, 무슨 일인게냐? 춘추국의 정실부인께서 날 두고 어찌 이리 번쩍한단 말이오. 일어나시오 부인. 김춘추의 첫 번째 부인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인데 그거 참 정말 기쁜 소식이로구나.
오라버니,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문희야, 당연히 기쁘지 않겠느냐? 이제 너희들 중에 한 명이 춘추공의 정실 부인이 될 터니 말이다. 이 일로 김춘추의 첩이었던 문희는 본부인으로 승격하며 정실 부인의 칭호를 얻게 된다. 그로부터 30여 년 뒤 황제 폐하, 대장군 김유신, 백제의 사비성을 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수고하셨소, 김장군. 5위에 앉은 이는 바로 김춘추였다. 김유신이 자신의 매제였던 김춘추를 왕의 자리에 앉도록 도운 것이다. 그가 바로 신라 제29대 왕 태종무열왕이다. 네, 김장군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겠구려. 황송하옵니다, 폐하. 아바마마, 어마마마, 정말 감축드리옵니다. 이렇게 외숙부님께서 승전하실 수 있었던 것도 다 아바마마의 은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정말 고맙소, 김장군. 장군이 없었더라면 이번 승전은 물론이고 짐 역시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오. 한때 갈등을 빚으며 다투기도 했던 김춘추와 김유신. 하지만 격동의 시간을 함께하며 그들은 최고의 군신 관계가 됐다. 승전을 감축드리옵니다. 아니옵니다, 왕후마마. 소신,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오라버니, 약소하지만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이요? 예전부터 오라버니께서 꼭 갖고 싶어 하던 것이었습니다. 어서 집으로 가보시지요. 김유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란 과연 무엇일까? 아니, 여긴 어인 일이시옵니까, 공주마마? 오셨습니까? 서방님. 왕후 문희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그녀의 딸 치소공주였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내가 그대를 얼마나 아꼈건 어찌 이런 식으로 짐을 배신할 수 있단 말이오. 평생을 바쳐 사랑한 대가가 이것이옵니까? 저승에 가거든 짐을 원망하시오. 내 평생 부인만 바라보며 살 것이오. 어마마마께서 전해드리라 하였사옵니다. 오라버니의 오랜 꿈을 이뤄드리겠습니다. 치소공주를 아내로 맞아주세요. 하면 오라버니께서 왕의 부마로 이 나라의 진짜 왕족이 되시는 겁니다. 운희는 오라버니인 김유신의 오랜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자신의 딸을 선물한 것이다.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며 드디어 김유신은 그토록 원했던 왕족이란 지위를 갖게 된다. 두 누이를 모두 김춘추와 혼인시킬 정도로 신라의 왕족이 되고자 했던 김유신. 비록 그 시작은 의도적이었지만 그가 왕족이 되기 위해 했던 수많은 일들은 신라가 삼국 통일이란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공을 인정받아
후에 흥무대왕으로 추존되며 진정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는 신하의 몸으로 그리고 왕족이 아닌 신분으로 왕이 된 최초의 일이었다. 오라버니, 제발 가지 마셔요. 패할 것이 뻔한 전쟁이라 들었습니다. 근데 왜 오라버니께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나는 꼭 승전하고 돌아올 것이다. 오라버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리 쉽게 무너질 것 같으냐? 난 이 나라 신라국을 위해 큰 공을 세워 우리 집안을 반드시 일으킬 것이다. 왕족이란 거대한 꿈을 품어왔던 김유신. 그 꿈은 결국 김유신 본인뿐 아니라 한 나라를 구국강병케 한 최고의 열망이었다. 기원전 135년 한나라. 황제인 한무제의 처소에서는 매일 밤 특별한 의식이 치러지고 있었다. 폐하, 대령에 싸웁니다. 황제가 기다린 건 다름 아닌 날달걀이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부인,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폐하, 오늘만 해도 벌써... 횟수가 뭐가 중하오. 후사가 중하지. 자, 부인. 폐하... 이들 부부는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권태기는커녕 오히려 금실이 더 좋아지는 듯 했는데 부인은 참 복도 많으시오. 어느 나라 황후가 황제의 사랑을 이리도 많이 받는단 말이오.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내 부인이 회임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예, 폐하. 한무제의 남다른 아내 사랑이 부담스럽기만 했던 진황후였다. 폐하, 감축드리옵니다. 마마께서 회임을 하셨사옵니다. 정말이냐? 정말 회임을 했단 말이냐? 예, 폐하. 고맙소. 정말 고생 많았소. 이게 다 폐하의 은덕이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회의만이는 진황후가 아니었다. 대체 이 여인은 누구인 걸까? 소첩 같은 하찮은 여종에게 이리 큰 은혜를 베푸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허, 그런 소리 말거라. 짐이 가장 사랑하는 이는 위자부, 바로 너희니라.
위자부는 한무제의 노인 평양공주의 몸종이자 가희였고 한무제는 그런 위자부와 새로운 사랑에 빠져 진항호에게 소홀했다. 평양공주의 집에서 처음 만나 첫눈에 반했던 두 사람. 결국 호사까지 보고 말았는데 폐하, 부인, 회임이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시옵니까? 부인에겐 미안하게 됐소. 헌데 그 밭이 좋아야 열매도 맺는 것이 아니오. 밭이 엉망이니 내 다른 밭을 빌릴 수밖에. 어허! 진정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황후라면 축하해줘야 하는 것이 응당 맞지 않소? 감축 드리옵니다. 폐하. 찬물도 위아래가 있거늘 소인이 먼저 회임을 하게 되어 송구스럽사옵니다, 마마. 이 보시오. 이 와중에도 황후를 생각하는 이 마음 얼마나 예쁘오. 알겠습니다. 신참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늦었지만 이리 진정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후사까지 보게 됐으니 짐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았던 한무제와 위자부. 그런데 짐이 그때 그대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소. 부디 저승에 가거든 짐을 원망하시오. 황제 앞에 차갑게 죽어있는 그녀. 황제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위자부였다. 한무제를 둘러싼 두 여인의 사랑과 전쟁.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구였을까? 한무제가 즉위한 지 6년째 되던 해. 폐하, 이쯤하면 아니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약한 소리요. 이렇게 해야 후사를 볼 수 있다는데 이만한 고통쯤 감내해야 하지 않겠소? 폐하, 헌데 더 이상 괜찮은 게요. 신참 괜찮사옵니다. 미안하오. 짐의 욕심이 과했나 보. 아니옵니다. 이것이 다 이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겠사옵니까? 고맙소. 내 평생 부인만 바라보며 살 것이오. 예, 폐하. 그럼 신첩 다시 해보겠사옵니다. 그래요. 옳지. 금실이 좋았던 이들 부부에게는 혼인한 지 수년이 되도록 후사가 없었는데 옳지. 그러던 어느 날 요즘 아주 살맛이 나는구나. 그렇습니까, 폐하? 그래. 폐하. 오늘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아, 부인이 보기에도 그렇소. 저 폐하, 오늘이 바로 그날이옵니다. 언제 신첩의 처소에 들르실 겁니까? 미리 준비해 놓고 있도록 하겠사옵니다.
그것이 부인. 오늘은 급한 일이 생겨 내 처소에 들리지 못할 것 같소. 그러니 짐은 신경 쓰지 말고 편히 쉬시오. 예, 알겠사옵니다, 폐하. 자, 가자꾸나. 예, 폐하. 후사라면 열일을 제쳐두고 달려왔던 한무제. 그런 그가 황후를 마다하고 있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의 처소를 찾던 한무제의 발길이 뚝 끊기자 진항우는 무척이나 초조해졌는데 마마, 혹시 폐하께서 무슨 일이 생기신 것 아니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한 달 넘게 마마를 찾지 않으시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 생겼을 것이다. 일이 정리되면 이곳으로 오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래도 넌 아직도 폐하를 모르느냐? 진항우는 애써 마음을 다독여보지만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뭘 하고 섰느냐? 빨리 오거라, 빨리! 예, 폐하. 궁 안에 뭔가 큰일이 생긴 듯 다급히 한 처소에 드는 한무제. 대체 무슨 일인 걸까? 황마마. 혹시 폐하께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그것이 폐하, 감축드리옵니다. 마마께서 회임을 하셨사옵니다. 정말이냐? 정말 회임을 했단 말이냐? 예, 폐하. 고맙소. 정말 고생 많았어. 부인. 그간 신첩을 피하신 이유가 저 여인 때문이셨습니까? 부인에겐 미안하게 됐소. 근데 그 밭이 좋아야 열매도 맺는 것이 아니오. 밭이 엉망이니 내 다른 밭을 빌릴 수밖에. 어허, 진정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황후라면 축하해줘야 하는 것이 응당 맞지 않소? 감축 드리옵니다, 폐하. 늦었지만 이리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후사까지 보게 됐으니 짐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역사서에 따르면 위자부는 평양공주의 노비였으나 한무제의 총애로 회임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로 인해 진항우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들의 관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는데 어느덧 만삭이 된 위자부. 우리 태자 때문에 걷는 것도 힘겹구나. 마마, 왜 그러시옵니까? 대체 이들은 뭘 보고 이리 놀란 걸까? 이들이 본 것은 놀랍게도 고양이의 사체였다. 어서 저것을 내 눈앞에서 치우거라. 예,
네가 먼저 확인 좀 해주겠느냐? 예, 마마. 마마,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근데 이건 무엇이더냐? 글쎄요. 고양이 사체에 이어 의문의 음식까지 배달된 상황. 마마, 여기 위자부는 누군가 자신을 해코지하려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게야? 자네 무슨 일인 겐가? 마마 오셨습니까? 저게 다 무엇이오? 이것과 함께 누가 보내왔사옵니다. 저것이 정녕 암소 뱃속에 든 새끼 간이란 말인가? 대체 제게 누가 저런 걸 보낸 걸까요? 정말 두렵사옵니다. 허허, 그러게 누가 이런 귀한 것을 보냈을꼬? 예? 의중을 알 수 없는 진항우의 속내. 대체 그녀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마마! 이 녀석도 참 불쌍하지 않나? 이래서 어미가 중한 것이라네. 어떤 어미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태어날 수도 저리 죽을 수도 있으니 말일세. 마마셨습니까? 마마! 니년이 무사히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 같더냐? 내 명부의 일은 폐하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니 그 누가 니년을 보호해 줄 수 있단 말이더냐? 소인이 목숨을 다해 지키겠사옵니다. 짐이 그대의 오라비를 부르길 잘한 것 같소. 귀비의 회임을 시기하는 이들이 있을 걸세. 허니 무사히 순산할 수 있도록 그대가 잘 좀 보필해 주시게. 예, 폐하. 중심을 다하겠사옵니다. 한무제는 위자부의 부탁으로 그녀의 오라비를 궁으로 불러들였다. 마마, 조심하시지요. 오라버니가 제 곁에 계시니 일이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마마, 내의원에서 나왔사옵니다. 내의원에서 안으로 드시오.
순산을 위한 당약이라옵니다. 따뜻할 때 드시옵소서. 고맙소. 예, 마마. 마마, 잠시. 오라버니, 왜 그러시옵니까? 거기 너 예. 이리 와보거라. 마시거라. 예? 어서 마셔보거라. 어찌 그러시는 겁니까? 오라버니, 이 아까운 걸 저 아이에게 좀... 그 순간 탕약을 마시던 궁녀가 쓰러져 의식을 잃더니 곧 숨을 거두고 마는데 아까 내연에서 왔다는 그 의녀 말입니다. 얼굴이 낯이 익어 생각해보니 황후마마의 시중을 드는 궁녀였습니다. 놀랍게도 약을 전달한 이는 바로 진앙우를 보필하는 궁녀였던 것. 위자부를 향한 진앙우의 계략이 도를 넘고 있었다. 마마, 송구합니다. 괜찮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느니라. 그래, 일이 쉽게 풀리면 재미가 없지. 오라버니와 함께 걸으니 일이 좋을 수 없습니다. 장군, 폐하께서 찾으시옵니다. 폐하께서? 오라버니, 어서 다녀오시지요. 날이 쌀쌀하니 처소에 바로 드셔야 하옵니다. 예, 걱정 마십시오. 이때 이들을 주시하던 위험한 시선. 위자부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청이 없어지자 곧바로 시해하려는데 바로 그때 마마! 오라버니, 안이 가셨습니까? 마마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이 폐하께서도 마마를 그림자처럼 보필하라 하셨잖사옵니까? 그러니 함께 가시지요. 알겠습니다. 위자부를 시하려던 진앙우의 계획은 그렇게 계속 실패로 돌아갔다. 찰거머리도 아니고 왜 계속 붙어 다니는 게야? 좋다. 글이 나온다면 나도 별 수 없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마마께서 무사히 순산할 수 있도록 조상님들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조상님께 비옵니다. 마마께서 무사히 순산하소서. 결국 진앙우는 위자부의 오랍인 위청을 먼저 제거하기로 계획을 수정했고 그녀가 보낸 자객은 잠입에 성공하는데 그 시각 위자부는 오랜 산고 끝에 아들을 낳게 된다. 정말 고생 많았어. 귀비 덕에 드디어 이 나라에도 태자가 생겼구려. 아이를 낳고 마냥 행복해하는 한무제와 위자부.
그런데 그때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인게요? 그것이 위청 장군이 제 오라버니 말씀이십니까? 제 오라비가 무슨 위청이 시해 당했다 하옵니다. 뭐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오라비 위청이 조금 전 시해를 당했다 하네. 나도 어찌나 놀랐던지. 갑작스런 위청의 사망 소식에 모두 충격에 휩싸인 그 순간 아마 어찌 산 사람을 죽었다 하십니까? 자네가 여길로 어떻게?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위자부의 오라비 위청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데리고 오너라. 예. 혹 이자 때문이옵니까? 대체 위청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까? 진항우가 자신을 노릴 거라는 사실을 알고 미리 대비했던 위청. 누가 보낸 것이더냐? 어서 말하거라. 누가 보낸 것이더냐? 폐하, 오해시옵니다. 신첩은 모르는 일이옵니다. 얌전한 고양인 줄 알았더니 살기 가득한 살쾡이었구려. 폐하! 어찌 한나라의 황홀한 자가 이토록 추악하고 비열한 짓을 일삼는단 말이오? 그대는 이제 황후도 뭣도 아니오. 폐하, 신첩이 평생을 바쳐 사랑한 대가가 이것이옵니까? 신첩에게 어찌 이러실 수 있으시옵니까? 닥치시오! 한때나마 그대가 짐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이 수치스럽소. 여봐라! 이 대역 제의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거라! 폐하! 폐하! 놔라! 놓으란 말이다! 두고 보십시오. 폐하가 사랑하는 이는 제가 꼭 죽게 만들 것입니다. 이승에서 안 되면 저승에서라도 반드시 그리 만들 것입니다. 뭐하느냐? 어서 끌어내거라! 폐하! 폐하! 역사서에는 한무제가 진항우의 행위가 대의에 합당하지 않아 폐위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짐 때문에 태자 네가 죽게 생겼구나. 아바마마한테는 부탁하겠사옵니다. 네가 이 아비를 바둑으로 이기려면 아마 100년은 더 걸릴 것이다. 고맙소 부인. 폐하, 소첩은 시간이 여기서 딱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지금의 행복이 깨질까 두렵사옵니다. 우린 앞으로 영원히 행복할 것이니 그런 걱정일랑 접어두시오.
진앙우가 사라지자 한무제와 위황후는 나날이 행복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여봐라! 오늘부로 태자와 황후를 폐위시켜 합비로 유배토록 하라! 아바마마! 폐하! 위황후와 태자의 폐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무제는 자신을 저주하는 주술 행위가 궁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갔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엔 위황후와 태자가 있었던 것. 폐하께서 어찌... 부인이 정령 짐을 죽이려 죄를 지낸 것이오. 폐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저희는 그저 폐하의 건강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고 있었사옵니다. 맞사옵니다, 아바마마. 인연이 한번 말해줘.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느냐? 폐하,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태자조화가 시켜서 안 죄밖에 없사옵니다. 주술사의 충격적인 발언. 위황후와 태자가 한무제를 죽이기 위해 주술을 행했다는 것이다. 니놈이 진정 황제의 자리를 넘봤던 것이냐? 소자, 정말 억울하옵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태자는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지 않사옵니까? 그렇다! 내가 왜 이리 이유도 없이 아프는가 했더니만 그게 다 그대들의 저주 때문이었던 게요. 폐하, 저희 모자의 말을 어찌 믿지 못하시는 것이옵니까? 듣기 싫소. 내가 그대를 얼마나 아꼈거니 어찌 이런 식으로 짐을 배신할 수 있단 말이오. 여봐라! 오늘부로 태자와 황후를 폐위시켜 합비로 유배토록 하라! 폐하, 그곳은 지금 역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이온데. 네 놈도 따라가고 싶은 것이더냐? 뭐하느냐? 어서 끌고 나가거라! 놓지 못하느냐? 아바마마, 제 얘기 한 번만 좀 들어주시옵소서. 아바마마. 역사서에는 태자가 반란을 일으켜 한무제가 황후와 태자를 폐위시켰다고 기록돼 있다. 폐하, 무슨 일인 게냐? 어서 끌고 오너라. 아니, 인연은 왜 불러들인 것이냐? 네 입으로 직접 말하거라. 그게 실은 얼마 전 강충이란 대신을 만났사온데
찾으셨사옵니까? 자네가 황후마마와 태자저하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만 준다면 자네 가족이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네. 대신 강충의 사주를 받은 주술사는 한무제에게 거짓을 고했고 살려주십시오. 소희는 그저 태자저하가 시켜서 한 죄밖에 없사옵니다. 결국 위왕후와 태자는 모반죄로 폐위되었고 강충의 음모가 성공을 거둔 것이다. 어찌 그저 그런 일을 벌인단 말이냐? 대신 강충이 태자마마를 시기하여 역모를 꾸민 듯하옵니다. 뭐라? 역사서에 따르면 강충은 태자와 적대시하다가 기회를 틈타 태자를 모함했고 결국 이 일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전해진다. 황후 지금 어디 있느냐? 황후를 만나러 가야겠다. 당장 앞장서거라!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이렇게라도 어머니와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결국 영모에 의해 폐위됐던 위왕후와 태자는 자결하기로 하는데 물러거라! 물러거! 자신의 사랑을 과신한 나머지 사리 판단을 하지 못했던 한무제. 그런 한무제에게 버림받은 위왕후 역시 자결을 택하고 있었는데 부인, 김이 왔소. 태자, 일어나 보거라. 폐하가 사랑하는 이는 제가 꼭 죽게 만들 것입니다. 이 승에서 안 되면 저 승에서라도 반드시 그리 만들 것입니다.
짐이 그때 그대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소. 부디 저승에 가거든 짐을 원망하시오. 부인 역사서를 보면 이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한무제가 몹시 상심했고 아들을 잃은 슬픔과 그리운 마음을 담아 궁을 건축했다고 전해진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폐야? 그러게 신첩의 말을 듣지 그러셨습니까? 한무제는 왜 진앙우를 다시 찾은 걸까?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폐야? 그러게 신첩의 말을 듣지 그러셨습니까? 자, 시장하실 터이니 어서 해보십시오. 어서요. 개야, 아니 드실 겁니까? 그럼 신첩이 먹겠사옵니다. 역사서에는 진앙우가 끝내 정신을 놓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기록돼 있다. 중국 역사상 손꼽히는 성군으로 불리는 한무제. 하지만 그는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오점을 남긴 군주였다. 그의 사랑이 그를 사랑했던 여인들에게 모두 독이 되었기 때문이다. 같이 좋아야 열매도 맺는 것이 아니오. 니년이 무사히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 같더니 어서 끌어내지 않고 못 끌어내냐? 폐하가 사랑을 믿는 제가 꼭 죽게 것입니다. 소신 김유신 승전보 없이는 절대 살아 돌아오지 않을 것이옵니다. 내가 진정한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 사실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습니까?